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운데 앉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토요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분씩 저희가 또 목소리와 얼굴 같이 확인 겸 인사 말씀 부탁드리면서 시작할까요? 네, 저기 제 오른쪽부터 보면 네, 안녕하세요. 토요일 날 저녁 함께 해주셔서 너무 즐겁고 감사한 시간인 것 같고요. 저는 방금 보신 커피누아르 블랙브라운의 고란 역할을 맡은 배소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커피누아르 각본 감독한 장현상입니다. 좋은 저녁 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커피누아르 주원 역할 맡은 조재양입니다. 이게 커피누아르 이후로 한 1년이 지나서 그런지 세 분의 분위기가 또 좀 달라져 있어서 새롭습니다. 영화의 느낌과 유사한 느낌도 있고 좀 달라진 느낌도 있어서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도 약간 드는데요. 사실 이렇게 1년 지나고 나서 예전 영화를 가지고 다시 관객과의 대화를 할 때 안 오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세 분은 이 영화가 배우님들에게, 감독님에게가 물론 그렇겠지만 약간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편하게 영화에 대한 소감도 좋고 질문도 좋습니다. 질문 이 시간 여러분 시간이니까 아낌없이 질문해 주시고요. 첫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 기억을 되살려 커피누아르의 시작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커피누아르 제목만 보면 정말 뭐랄까요, 요즘 워낙 또 액션 내지는 이렇게 강한 남성들의 영화가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기대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커피랑 누아는 굉장히 독특한 조합인데 왜 커피였는지 일단 시작을 어떻게 나온 이야기인가요?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다고. 네, 이야기의 시작을 한번 해주세요. 네, 이야기 시작은 제가 어머니가 하시던 카페를 도와서 같이 카페를 하면서 저는 또 영화를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느와르로 접목을 시키면서 되게 재밌는 상상을 여러 가지 했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카페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이걸로 영화를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되게 무겁기도 한데 또 코미디 요소가 굉장히 많은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커피누아르를 찍게 됐고요. 아까 소개할 때 좀 여기 아까 총잡이로 출연하셨던 어디 계십니까? 송혜담 배우님도 계시고요. 네, 송혜담 배우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총잡이. 네,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음악 감독님도, 어디 계신가요? 감독님도 오셨습니다. 네, 김나래 감독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리유니언, 반갑게 다시 동창회 홈커밍데이 같은 느낌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우분들에게 좀 많이 저도 뵙기 힘든 분들이라서 그러니까요. 이 자리에 와주셔가지고 많이 질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께 그러면 감독님이 또 마이크 넘겨주시니 두 분께도 자연스럽게 처음에 딱 그 커피누아르의 시나리오를 받아들었을 때 혹은 이 영화 어떤 영화나 찍고 나서의 느낌도 좋고요. 이 커피누아르에서 주원이라는 역할 처음 받으셨을 때 영화 어떤 영화가 되겠구나, 사실 이 세 분은 이미 사돈의 팔촌 감독님의 전작에서도 호흡을 맞추셨고 약간 정말 그 팀 워크가 그래서 또 돋보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로 받아들이셨는지, 시나리오 상에서도 과연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보이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왜 이 영화를 하시게 됐는지. 사돈의 팔촌 팀이니까 한 거 플러스. 저는 사실 처음에 봤을 때 현석 오빠가 이제 글을 되게 잘 쓰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는 좀 정신이 없었나 봐요. 시나리오가 좀 이 뭐지? 약간 그런 게 좀 있었고 실제로 오빠한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좀 난감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캐릭터 자체도 워낙 좋고, 그리고 현성 오빠가 후반 작업에 워낙 좀 강한 스타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믿고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기서 다 드러나지 않는 마법이 뭔가 나올 것이라는 믿음. 네. 배소은 배우님은 사돈의 팔촌에서는 또 주연으로 활약해 주셨는데 예, 보란 역할을 처음부터 제안을 받으셨던 건지.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찍고 많은 일이 있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 그래서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사돈의 팔촌 팀이어서 좋았던 부분이 있고, 왜냐면 그 영화가 굉장히 즐겁게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작업하고 영화 보고 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엔 남는 건 감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감정이 좋게 남을 만한 팀이랑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또 오늘 오랜만에 영화를 보니까 오늘 사실 되게 보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보러 왔거든요. 영화 속에서 거의 선후배들이랑 같이 했기 때문에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냥 그 사람들 반갑게 보면서. 그래서 또 오랜만에 영화 보니까 그래도 초반에는 장현상 감독이 구현한 이 세계에 좀 집중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사실 있어요. 왜냐면 설정 자체가 좀 공감하기 좀 힘든 부분이 처음에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드는 생각인데, 가면 갈수록 집중이 좀 되면서 이 세계에 좀 빠져들고 또 흥미로운 부분들을 찾고, 또 주원 배역을 맡은 또 조수양 배우가 이렇게 끌어나가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재밌고 집중력 있고 흡입력 있고, 이 세계가 굉장히 전 좀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오늘은. 네, 그래서 재밌는 반가운 영화였습니다, 저희. 네, 오늘은을 강조하시는 거고 그때는 뭔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분위기가 돼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커피가 금지된 사회, 그러니까 금지령이라는 시행을 2달 앞두고 막 이런 사회. 저는 처음에 그 설정이 정말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서 커피가 금지되면 살아남기 어려운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재밌다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서 나오고 이제 그 어머니가 커피숍을 하시는 카페를 하신다는 말씀, 데일리 커피 104 이렇게 마지막에도 나오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 같기도 한데, 감독님이 또 커피 없이는 좀 시나리오도 못 쓰고 마감도 안 되는 정도로 커피 좋아하시는 편인지, 왜 커피 금지라는 어떤 발상을 좀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세계가 지금은 설득이 되지만 처음 딱 들어서 정말 신기하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저도 뭐 많이 마시게 돼서 많이 자제하려고 하는 편이고, 또 그거를 좀 그냥 행복을 추구할 권리랑 좀 결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재한다 이런 설정을 해놓고, 이제 근데 그 금주법도 사실은 많은 느와르의 배경이 되는 금주법도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네. 두 분은, 두 배우님은 커피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음식 신경하고 있잖아요. 저는 참고로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꼭 음식 영화제에서 질문 드린 게 아니라, 커피가 금지됐을 때 이게 공포로 다가와야 연기에 커피를 안 드시는데도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저는 커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런 믿음이 있어요. 왠지 많이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 지방 분해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방 분해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짠 음식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뭐 그런 걸 즐기기 때문에 이거 찍을 때 감독님께 말씀드렸던 게, 다이어트하는 사람들 커피 금지되면 힘들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뭔가 그런 믿음을 갖고 마셔서 그런 것 같아요. 가볍게 일단 어렵게는 질문들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혹시 객석에서 소감이나 질문 나눠줄 분 계신가요? 네, 여기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영화를 아무래도 처음에 보면 설정이 되게 특이해서 이제 적응하는 시간이 좀 걸렸는데, 영화 다 보고 나니까 이제 그런 세계관의 매력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뒤 얘기가 좀 더 궁금해지는 부분도 있는데, 좀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혹시 감독님께서는 혹시 뭐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좀 혹시나 더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지가 하나 궁금하고, 영화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부분이 주원이 보란한테 이제 글 써주고 이렇게 남겨주고 가잖아요. 그때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지 좀 더 궁금하긴 해요. 그 편지로 또 다음 얘기에서 한 초중반 부분에
나오면서 보란의 마음을 돌리는 어떤 뒤에 부분을 좀 생각을 해놨고 처음부터 이거 할 때부터 좀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좀 다음 편이 나와야 이 첫 편을 보신 분들이 좀 더 아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좀 그 마음의 안정을 얻으시지 않을까 궁금한 게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과거에 대해서나 이런 게 사실 또 대부 2를 보면 몇 분 안 계시니까 감히 이제 마스터피스를 거론하자면 2에서는 과거 장면과 현재가 이제 교차하면서 진행되잖아요. 2는 그런 구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커피너로 더 비기닝 나오는 건가요? 네. 그러면 아까 그 쪽지에 대해서 질문을 살짝 주셨는데 뭐라고 써 있었을까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요. 네. 네. 혹시 두 분은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떤 느낌으로 쪽지를 지어줬는지 주생 배우님이? 아무 잘 나오지는 않았어요. 나오진 않고 보라는 기절에 있을 때 이렇게 쪽지를 지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기억났어요. 마이크 좀 고향집에 가서 좀 쉬고 오라고 그 내용이었어요. 어떤 암시를 주기 전까지 쉬고 있어라 이런 내용. 비밀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더 비기닝에 나올 비밀이었는데 하나 밝혀졌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도 좋고 소감도 좋습니다. 굉장히 예. 여기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제 감독님이랑 배우님들 촬영하시면서 제 감독님께서 이제 그 촬영하시기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과 그리고 배우님들이 이제 연기하시면서 힘들었던 장면을 얘기하면 좀 기억이 좀 안 나시려나요? 맞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네. 이 부분 질문 드릴게요. 저는 진짜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성호 역할이랑 그 장인석 배우랑 강기동 배우랑 조수양 배우랑 저랑 붙는 씬이 제일 힘든 게 너무 웃겨요. 같이 이제 같이 너무 오랜 시간 봐왔던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눈만 마주치면 웃기는 그런 게 있고 또 모두가 이렇게 개그 욕심이 있는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뭔가 서로 모이면 자꾸 현장에서 웃기려 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웃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자꾸 이렇게 웃음이 나와서 그게 좀 개인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어려운 점은 참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웃겨서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네. 감독님께서는 어떤? 저는 모임이 있고 커피 모임이 있고 단역분들 많이 나올 때 고를 때 이제 그분들이 대기 시간이 또 생기고 이럴 때마다 많은 분들에게 미안해지는 상황이 생기면서 그때 되게 찍기는 찍어야 되는데 또 죄송하기는 또 죄송하고 그런 딜레이가 되게 힘들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슉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되고 이제 피가 많이 기다리기 시작하죠. 네. 그 은근히 몹신이 많습니다. 네. 여러 사람이 모이는 씬이 굉장히 많아서 게스트 있었을 것 같아요. 조세영 배우님께서는 어떤 게 제일 사실 정말 많은 장면에 등장을 하시거든요. 영화 안에서. 네. 그래서 그것도 사실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촬영하는 동안. 그리고 그 우스운 와중에 굉장히 진지한 혼자서 정말 이 모든 운명을 짊어진 여주인공의 역할을 여성 영웅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좀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어떤 게 또 힘드셨는지. 아니에요. 다 힘들지 않았어요. 재밌었어요. 영원히 약 2% 부족한 지났어요. 많이 지나서. 다 즐거워. 저는 이제 밤낮을 바꿔서 해야 되니까 여기 영업을 실제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밤낮을 바꿔서 찍어야 되는 게 이제 패턴이 달라지니까 그런 게 좀 피곤했던 기억이 있고
다른 거는 사실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힘들었어요. 그날 기억이 없어요. 다 지워버렸어요. 보통 진짜 힘들 때 그렇게 이제 메멘토처럼 이렇게 지워지는데 역시 많이 힘드셨군요. 저희도 영화제 하고 나면 올해 영화제는 더 이상 기억이 안 나요. 약간 공감이 갑니다. 네. 좀 이따 생각이 나면 또 자연스럽게 나눠주시고요. 네. 자, 또 다른 질문이나 소감 나눠주실 분 계세요? 오늘 이 영화를 혹시 두 번째 보신 분? 네, 두 번째 보는 엔차 관람이 있군요. 네. 그럼 다 처음 보신 분들인데 이 세계가 단박에 공감이 가고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서 질문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조심스러우신 건지 네, 일단 여기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고요.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본 장면이 영화가 거의 대부분이 그 카페 공간하고 건너편에 아지트 같은 공간에서 찍혀진 것 같았었는데 가장 흥미로운 장면은 그 카페 장면보다는 바깥에 그 커피를 몰래 밀반입하기 위해서 그 트럭을 운송받다가 이제 거기서 습격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 장면을 그냥 찍은 게 아니라 이렇게 그 CCTV에서 나오는 장면으로 계속 다 찍으셨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신 것이며 또 저는 그런 장면이 오히려 그 CCTV 같은 걸로 찍혀져가지고 더 이렇게 본부에서 오퍼레이팅 하시는 두 분과 이렇게 계속 이렇게 교차되면서 되게 흥미롭고 재밌었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촬영의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 CCTV 영상을 이용해서 이제 그 배달 작전이죠. 네. 사향 야옹이 작전 네. 하려고 할 때 그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서 먼저 질문주시고요. 그 부분이 너무 재밌게 잘 하셨는데 같은 부분은 넘어가고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말씀하시고 그거 생각한 거는 그러니까 보신 대로 이 영화는 정말 그 딱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배우의 그 대사와 연기로 많은 걸 상상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또 막 사실적인 일반적이기보다는 좀 연극적이고 되게 좀 연극적 인위적인 느낌의 새로운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영화의 톤을 상상하고 있었고 그래서 밖에서 액션을 하더라도 그게 CCTV로 전송해서 보는 그 시점으로 그 현장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안에서 보는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보는 액션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담았을 때 쟁반으로 싸우잖아요. 거기서도 찍는 건 우리가 그 사실적이라고 생각하는 CCTV인데 벌어지는 일들은 또 가공적이고 재밌는 설정인 그런 톤이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액션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네. 감독님이 밖에서 저한테 이 영화 사실 코미디인데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 코미디 맞습니다. 저희도 코미디로 은근한 웃음을 계속 지으면서 보게 되는 방금 액션도 와중에 쟁반처럼 그런 느낌이 있고요. 네. 지금 배소 배우님께 마치시면 수영 배우님요? 그 장면 저도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하고 제가 무한도전의 팬이었었거든요. 무한도전에 그 코프로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밌는 아이디어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고 수영 배우랑 사실 그 화면을 보면서 연기한 게 아니고 그럼 나 치고서는 이제 리액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냥 이 버전 해볼까요? 저 버전 해볼까요? 하면서 수영 배우랑 이렇게 이것저것 맞춰보면서 했던 재밌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맞죠? 아닐까봐. 그분이 워낙 잘 만나가지고 안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그때 현장에서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걸까요? 아까 일단 낮밤이 바뀌어서 밤에 촬영해야 되니까 그쵸 바이오리듬 깨지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죠. 게다가 거의 매 장면 많은 장면 나와야 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한 순간이나 장면이 있다면 어떤 거세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커피 노아를 찍을 땐 이렇게 딱 할 때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나요? 기억에 남는 장면은 제가 현성님한테 화를 냈던 기억이 기억이 좀 나네요. 촬영했던 거는 뭐 다 보면은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안 봐가지고 근데 현성 오빠한테 한번 화를 한번 냈었죠. 기억 안 나죠? 기억나. 네, 그때 좀 화냈던 미안했다. 게 기억이 나요. 이유가 혹시 영화와 찍는 과정과 관계 있는 이유인 거겠죠? 네, 많이 안 계시니까 되게 좋네요. 이런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편하게 얘기하세요. 네. 그 액션 씬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원래 액션 스쿨 이렇게 하면서 뭐 합을 맞춰서 뭐 이렇게 하자 했는데 뭐 때문에 액션 팀이 뭐 계속 못 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찍자는 거예요. 말을 되게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너무 황당했던 거죠. 저는 액션 그래 뭐 찍는 건데 나는 해야 되는데 연기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촬영하기 한 2시간 전인가 일찍 가가지고 오빠 잠깐 와보라고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했던 네네. 그랬어요. 야단 맞으실만 했네요. 합을 맞춰도 부상이 나거나 사실 동선 그리기가 쉽지 않은 게 또 액션씬인데 그래서 그때 결과적으로 또 몇 가지 액션씬들이 되게 사실은 재미있게 나온 액션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은 하셨지만 고생하신 보람 있게끔 완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화내는 시간. 기둥 배우랑 인섭 오빠가 짜줬어요. 그 합을. 그 쟁반 액션 마지막 네. 엔딩에 가깝게 나온. 그 총잡이죠. 총잡이 씬. 네네. 그거를 그랬어요. 네. 두 분이 무술 감독 크레딧은 못 받았지만 어쨌든 약간 연출을 하셨군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션씬들이 매출 3명만큼 자주 나오진 않는데 굉장히 교묘하게 잘 적재적소 배치가 돼 있어서 이 슬로우 모션 약간 과장과 어울려서 웃음을 좀 자아내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진지한데 들고 있는 무기가 쟁반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되게 보면서 많이 혼자서 웃었던 것 같은데요. 재밌게 봤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소감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네, 저기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영화 속에서 초반에 그 수양님 메이크업이 초록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반 넘어서까지 혹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지. 역시 내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리고 또 바뀌잖아요. 메이크업 스타일이. 또 어떤 의도로 바꾸셨는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메이크업? 감독님의 의도적인 기억을 찾아서. 메이크업이 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좀 가장 강한데 또 이것도 취향을 지키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취향이 분명한 색깔, 그래서 최대한 좀 피부와 보색인 녹색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분위기에 따라서 그 다음은 바꿨습니다. 네. 약간 좀 강한 느낌의 여성 캐릭터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의 선호하는 것이 확실하게 있는 캐릭터다. 그래서 이렇게 분장 선생님과 얘기를 해서 했습니다. 조수영 배우님 기억나세요? 그때 어떻게 분장했었는지? 그때 제가 첫날 보셔서 아시겠지만 첫날 눈이 되게 그렇잖아요. 제가 다래끼가 났어요. 다래끼가 났는데 그 전날까지 소은 언니랑 이렇게 해서 전날 밤까지 리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다래끼가 났는데 막 이게 심해져가지고 안와봉화지겸이라는 그런 병까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막 2만 원 주사를 맞고 그래서 한 3일 정도 쉬고 다시 촬영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눈두덩이를 자꾸 퍼렇게 그려달라서 눈이 자꾸 붓는데 초록색이 돼가지고 맞은 것처럼 점점 붓는 거예요. 그랬었어요. 뭔가 아까 되게 분위기 좋게 시작했는데 갈수록 점점 진실이 드러나면서 굉장히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맞았군요. 이렇게 이 분위기 어쩔 하면서 이어가자면 저는 그 지금 기왕 이제 강한 느낌의 여성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 감독님 영화를 보면서 특히 이 영화도 되게 재밌었던 게 저는 누아르란 장르 개인적으로 좋아해서도 있고 여성이 주인공인 액션이 전체 뭐 80~90%는 아니라고 해도 액션도 있으면서 어쨌든 여성이 주인공을 끌어가는 그리고 보란 캐릭터도 이제 강한 느낌의 캐릭터고 그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장르 영화 안에서 여성의 강한 모습을 보는 게. 그래서 제목이 사실 블랙 브라운이어서 혹시 타란티노의 제키 브라운이나 아니면 이제 뭐 워쇼스키 형제의 바운드 이 여성들이 두 여성이 주인공인 뭐 누아르나 이런 기존의 어떤 누아르와도 뭐 오마주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레퍼런스 혹은 약간 그런 게 있었는지 그리고 두 배우님도 혹시 좀 그런 여성 어떤 액션 혹은 영웅 캐릭터들에 대해서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찍으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했었거든요. 저는 약한 캐릭터가 이제 커나가는 그런 성장감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여성 캐릭터로 잡아서 이렇게 했었고 그 두 개의 영화를 참고하진 않았고 그 말씀하시니까 또 보고 싶어지는데 그건 아니고 저는 설정이 강한 영화들을 참고했었어요. 그래서 랍스터하고 이네런트 바이스 또 다른 여타 그 누아르 영화들을 많이 참고해서 반영돼서 영화를 썼습니다. 커피가 금지된다. 딱 이런 어떤 설정 하나가 일단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저도 어떤 캐릭터를 참고하진 않았고요. 그냥 이게 설정이 굉장히 강한 영화지만 분명히 일상에서 있는 캐릭터여야 되니까 주변인들을 좀 참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제 안에 저는 그냥 늘 어쩔 수 없이 제 안에 있는 걸 꺼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럴 때 많으니까 그냥 그런 모습인 것 같고 또 여기 주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원이라는 캐릭터를 도와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조금 좀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하는 그런 여성 캐릭터를 그린 것 같습니다. 네. 그 강한 캐릭터라는 게 꼭 어떤 뭐 액션이나 성향이 강하다라기보다는 여성인데 굉장히 다양함을 또 갖고 있는 캐릭터들 그래서 캐릭터 자체가 좀 강하게 다가오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주원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더 비기닝을 약속을 하셨지만 일종의 앞 이야기를 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잖아요. 네. 뭐 고아원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아이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떻게 이 바닥에서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보이는 사장이 이렇게 하게 됐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막 있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있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이기도 해서 또 더 궁금했거든요. 네. 주원 배우님이라고 조수영 배우님께도 저도 참고할 만한 영화를 찾고 싶었는데 못 찾았어요. 네. 너무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글로만 봤을 때 너무 어렵고 되게 난감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는 좀 주위에 있는 배우들한테 좀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한 16, 17명 배우들이랑 이렇게 중요한 씬도 있고 뭐 대부분 다 중요하지만 이렇게 만나는데 그 안에서 관계가 계속 이 사람 주원의 모습이 자꾸 변화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하고 그래서 아예 차라리 통일된 어떤 거를 찾기보다는 그냥 오히려 목적에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내 캐릭터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만 하자 저렇게만 하자 그러면 알아서 현성우가 편집해 주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도 일상에서 그렇잖아요. 모두에게 똑같은 사람이 아니어서 네. 누구에게는 더 강한 사람, 누구에게는 더 약한 사람, 우유한 사람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느끼긴 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의도였는지는 모르고 네. 올해
오랜만에 또 영화를 보러 오셨으니까 뒤에 계신 송유다 배우님께도 한번 마이크를 드려보고 싶은데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저도 처음 봤는데요. 오늘 처음 보셨다고요? 네, 오늘 처음 봤는데. 아, 부천에서 하고 따로 상영 기회가 없었군요. 네, 그래서 뭐 장관호님이 헤이리 사시는데 헤이리에서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마침 음식영화제에 초청받아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천재 같아요, 천재. 예상했던 분량대로 나오셨나요? 어떤가요? 예상했던 분량과 이미지로? 저는 찍은 거 다 나왔습니다. 편집 하나도 했습니다. 한 게 없어요, 별로. 네, 척잡이 역할을 하셨는데 아마 서울국제음식영화제에서 내가 보게 될 줄이야 싶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공연성 없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아마 저희가 한 질문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자 마지막으로 질문 또는 소감 남겨주실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제 다음 계획을 여쭤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세환 배우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커피 노아르 이외에도 굉장히 최근에 활발한 활동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뭐 최근에 찍으신 소녀의 세계도 있고 전에 소금녀 뭐 전에 하지만 있고 어떤 이 각각 되게 다양한 여성 캐릭터의 결을 보여주는 영화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도 어떤 준비하고 계신 작업이 있는지 또 어디서 저희가 뵐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소녀의 세계는 다음 달에 개봉을 하는데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그리고 소녀의 세계 어떤 역할인지 조금 소개를 해주세요. 아 진짜요? 아 소녀의 세계는 소녀들의 첫사랑 얘기인데 약간 좀 제가 키스씬이 있어요. 나라라는 있어요. 나라. 중요한 건 헬로우 비너스의 나라라는 친구랑 있다는 거죠.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아무튼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고딩들인데 그런 약간 막 이렇게 막 샤방샤방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게 더 오래돼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을 못하는 게 기억이 안 나요. 그냥 포스터를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내년쯤 뭐 개봉할 것 같은데 배심원들이라는 작품도 찍어서 그것도 내년에 보러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녀의 세계 연극반 친구들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네. 연출이에요. 네. 학생 연출이에요. 연극하는 여고생들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감독님께서는 정말 커피 노아르 더 비기닝이 다음 프로젝트인가요? 아니면 저는 찍고 싶은데 넘어야 해서 사실 레버더의 버터플라이 그리고 사돈의 네. 팔총 그리고 커피 노아르 글렌 브라운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한국에서는 뭐 아니면 또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블록버스터 아니면은 이제 정말 저예산 이 두 가지밖에 영화의 제작 방법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지는데 그 와중에 정말 선전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전히 저예산이지만 그래도 뭐 다양한 장르 영화 어떤 대중적인 접근법도 가진 독립 영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 프로젝트도 기대가 됩니다. 찍고 싶은 데까지 말씀하셨어요. 아, 네, 찍고 싶은데 따라와 줄까요? 아무튼 또 배우님들 또 같이 가는 건가요? 같이 가야 되니까 네, 뭐 그것보다 뭐 생각은 하고 있는데 또 여기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쉽게 찍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생각보다 너무 고생한 게 너무 많아서 이 다음 2에서는 좀 많은 걸 보여주고 싶은데 이번에도 영화를 여름에 찍었었는데 그걸 또 그게 또 잊혀질 때까지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 2를 찍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름에 찍은 거는 12월 15일에 드라마 H 채널에서 방영을 하게 되고요. 그거는 이제 초능력을 가진
또 여성 주인공인데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무당을 연상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또 현실과는 좀 다른 재밌는 판타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굴레 소녀의 눈이고요. 12월 15일 날 그 심의에 따라서 몇 시에 방송할지는 아직 안 정해졌는데 드라마 H 채널을 주목해 주세요.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에는 제가 제작을 하는 연극이 있는데 제가 연출은 아니고 제작하는 연극이 토요일, 일요일에 헤이리 예매가트홀에서 있습니다. 쉐어하우스라고 제목은 쉐어하우스고요. 검색해 보면은 시간 보실 수 있고요. 거기서 한번 재밌는 계속 좌충우돌 코미디거든요. 재밌게 웃으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더 쳐주셔도 됩니다. 네, 쉐어하우스도 굴레 소녀의 눈이라는 여기 H 채널이라고 하셨죠? 네,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배소은 배우님 어떤 계획을? 저는 지금 사실 얼마 전에 출산을 해가지고 육아를 하고 있어요. 화가 되셨어요. 개인적인 얘기. 그래서 이제 육아를 하고 있어서 저도 이제 육아가 좀 지치더라고요. 일상이 지치고 좀 나른하고 해서 좀 즐겁게 했던 기억을 떠올리려고 와서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관객분들도 지금 보신 영화가 좀 일상에서 맛보지 못한 좀 새로움을 맛보신 영화였으면 좋겠고요. 저도 앞으로 그런 작품을 할 수 있도록 육아에도 전념하고 또 배우로서도 준비 열심히 해서 작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좀 힘을 써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이지 않은 영화 보는 것만 하는 부분인데요. 네,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할 수 있도록 육아에도 응원을 보내고요. 세 분의 다음 작품 크게 기대를 하면서 오늘 자리 끝까지 함께해 주신 관객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방금 들으셨던 신작들도 기대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응원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